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정보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형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형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골반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골반 교정이 많이 들어봤지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골반 교정인데요. 사실 골반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이거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그 궁금증 확실히 해결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골반 교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골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척추를 떠받치는 뿌리의 위치에 해당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두 다리가 붙어있는 가장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골반의 틀어짐이 이 전체 척추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쪽의 뼈들은 일단 출발부터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또 골반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이 두 다리가 고관절과 골반이 붙어있는 각도가 틀어지면서 다리 쪽에 많은 변형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내가 골반 교정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분 파트너가 있다면 네. 엎드려서 본인 발목을 파트너 보고 잡고 이렇게 붙여봤을 때 네. 이 다리 길이가 보통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한 뒤꿈치 위치가 한 1cm 이상 양쪽 차이가 난다면 이미 골반 변형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엎드렸을 때 양쪽 이 골반의 앞쪽 이 뼈가 있는데 이 네네. 뼈의 위치가 한쪽은 바닥에 아주 가까이 손가락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닿아 있고 한쪽은 바닥에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골반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엉덩이 골이 보통 짝꿍댕이라고 하죠. 엉덩이 골은 반듯하게 이 후두부 쪽을 향해서 똑바로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가운데 천골, 꼬리뼈가 비틀어지면서 그 엉덩이 골 자체가 거의 사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엉덩이 골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알기에는 좀 힘들겠군요. 거울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아. 사실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 꼬리뼈 주변이 꺼멓게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골반, 이 천골 부분과 꼬리뼈 부분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그쪽 순환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반 교정이 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고 사실 골반이 제 위치로만 돌아오면 그 검게 변색되었던 것도 금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검게 변색된 건 왜 검게 된 건가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에 노폐물과 나쁜 색소 이런 것들이 침착되면서 검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골반 변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는 증상으로는 흔히 여성분들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일상생활할 때 치마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네네. 또 이렇게 일단 골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닥에 앉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이렇게 양반 다리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자세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특히 골반의 뒤쪽 부분이 많이 끌려 올라간 분들이 특히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신발 밑창이 항상 한쪽 모서리만 다를 경우 그것도 골반 변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자꾸 한쪽 다리만 삐끗삐끗 하는 분들 어쩌다가 정말 다칠 만한 일이 있어서 한번 삐끗하고 한 일주일 안에 나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자꾸 한쪽 다리, 다친 쪽 다리만 계속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행 자세에서 그쪽 발목이나 무릎으로 과도하게 체중이 자꾸 실리면서 좀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그런 분들은 보통 다리 삐끗해도 길어도 정말 길어도 2주면 나아야 되는데 네. 그게 막 한 달, 두 달 삐끗한 지 한 3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그쪽 다리가 아프다면 그건 이미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보행 자세, 일상생활에서의 그 어떤 이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치마 틀어지고 그 신발 밑창 한쪽만 닳고 바닥에 앉기 힘들고 이거 제 얘기거든요. 좀 불안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골반에 변형이 오면 이게 다른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는지도 좀 걱정이 되네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골반강 안에 자궁과 방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자궁과 방광 같은 그런 뭐 생식기관이나 이런 쪽에 직접적인 그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골반이 이렇게 뭐 기울어지거나 뭐 돌아가거나 이런 변화보다도 비틀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일단 물리적으로 그 장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 장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뇌에서의 명령이 장기까지, 뇌의 명령이 신경을 따라서 전달이 되고 장기에서 그 반응이 다시 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이 신경 시스템의 전달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0.02g 정도, 쌀알 한 톨무게 정도가 신경을 압박을 해도 해당 장기가 60%씩 기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골반이 이미 틀어지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자궁 기능이나 방광 기능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골반 틀어진 걸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장기들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사실 자궁하고 방광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궁 말씀하시니까 사실 여성분들 출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자궁과 그러니까 출산과 네. 이 골반 변형이 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렇죠. 보통은 이제 산후조리 할 때, 그때 이제 골반 변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네. 시기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산후에, 출산 후가 여성 일생에 있어서 골반 교정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바꿔서 얘기하면 골반 교정의 가장 최적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신을 앞두고는 임산부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극대화돼요. 네. 모든 이 분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 인대와 인대, 관절, 뼈가 충분하게 느슨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여성 일생 중에 가장 유연해지고 인대들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인데, 네. 이때 자연분만을 했건 아니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실제 자연분만 과정을 거치지 않았건 간에 호르몬 수치는 극대화된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뭐 모유수유를 하거나, 보통 모유수유도 익숙하지가 않죠. 여성분들 네.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아이한테 불편할까봐 막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몸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생긴 그런 골반 변형과 그 위쪽으로 척추에 틀어진 이런 것들이 보통 산후풍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보통 뼈끝까지 마디마디 모든 마디에 다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찬바람 들어오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보통 허하다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산후보약을 많이 먹지만, 이 산후풍이 좀 더 심해졌을 때는 그 딱 연결된 이 손마디, 팔꿈치, 손가락 마디 이런 쪽은 흉추 부분의 틀어짐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네. 이 하지 쪽, 무릎이랑 발가락 쪽 이런 쪽으로 바람이 막 들어올 때는 골반 틀어짐과 허리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그런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할 때 골반을 그렇죠. 확실히 교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보통 말씀이시고요. 출산하고 네. 한 3, 7일이라고 해서 21일 정도 지난 후에 네. 그때 골반 교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게 가장 좋고, 네. 보통 첫째 출산하고 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둘째 출산하고 나서 좀 몸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이후에 몸이 가장 좀 부드러워져 있고 쉽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바른 골반 구조를 빨리 되찾아 줌으로써 네. 체형도 젊었을 때의 체형을 회복할 수가 있고 건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이 교정을 받으러 갈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골반 틀어진 걸 방치를 하다 보면 이게 혹시 뭐 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더 심각한 질환들을 좀 유발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골반 틀어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이 자궁 쪽 변형에 직접적이고요. 네. 골반 바로 위쪽에 허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골반이 틀어지고 나면 그 영향은 반드시 허리뼈들 다 그 배열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일단 근골격계 쪽으로는 여러 가지 뭐 디스크나 요통, 목 통증, 등 통증, 여러 가지 통증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적인 측면으로는 특히 출산 후에 이렇게 몸매가 이제 아줌마 몸매로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전부 골반 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골반이 변형되면서 위쪽의 갈비뼈와 골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네. 이 뼈가 안 좋아지면서 근육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보통 흔히 잘 모르시는데 본인 이 골반 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장골릉 위쪽과 바로 위쪽에 갈비뼈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그 사이가 겨우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처녀 쪽에 이렇게 잘록한 허리 라인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뼈와 뼈가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날씬하고 뭐 뚱뚱하고를 떠나서 그냥 통허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골반 변형이 심해지면 뭐 자궁근종이라든지 생리통이나 생리주기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일단 신경 전달이 음,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궁 기능이 막 약화가 되는데, 특히 골반의 이 뒤쪽 부분이 많이 끌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마치 이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그릇 하나, 조그만 종기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 분들일수록 일단 자궁 쪽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음, 뭐 가벼운 거는 생리통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해지면 생리주기의 이상이나 뭐 자궁 내막증, 불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은 이렇게 좀 이 형태가 변형이 됐더라도 뼈가 부드러워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 상태를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이 뼈도 점점점 굳어갑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굳어가면서 점점 좀 병도 깊어지고 고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질환들이 어떻게 보면 골반 변형에서부터 유발된 질환들이잖아요. 시작은 다 골반 변형에서 그렇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환을 치료를 하려면 일단 골반부터 바로 잡으면 이 질환들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 네, 물론입니다. 항상 골반 교정을 할 때는 이 골반 양쪽으로 다리가 붙어 있는 고관절이 있는데 네네. 이 고관절의 위치도 사실 양쪽이 좀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쪽 고관절 위치에 차이가 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골반은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골반을 고칠 때는 반드시 먼저 고관절의 위치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 골반 뼈들의 이렇게 비틀어짐을 이제 비틀어진 원리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정상으로 돌려줘야죠. 고관절이 여기 접히는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 양쪽 다리가 이렇게 가서 딱 골반뼈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고관절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골반에 문제 생기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체 비만이 생긴다고 하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아, 네. 일단 부분 이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부위에 이제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었다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는 날씬한데 상체는 55 사이즈인데 하체는 뭐 77 사이즈라든지 이제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이 뼈들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허벅지만 막 살이 찌거나 엉덩이 쪽에만 살이 붙는 분들은 골반과 허리뼈가 굉장히 좀 심하게 틀어져 있으셔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쪽 부위가 이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 체온이 낮아지는 곳에는 반드시 지방들이 가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뭐 보온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대사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방이 자꾸 에너지가 자꾸 그쪽에 축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살을 뺄 때 쓰는 뭐 음식을 줄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빨리 이쪽 부위로 가는 그 신경 시스템을 이 척추랑 골반을 바로 잡아줘서 이 신경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제 연결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있는 지방들은 다 소모해서 열량으로 바꾸는 거죠. 아니 보통 하체 비만은 체질로 생각을 하지 골반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보통 이제 골반 교정보다는 마사지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사지로 또 교정 효과를 보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마사지는 그 기본 초점이 근육을 풀어주는 데 이제 있고요. 네. 골반 교정이라고 하면 물론 근육은 물론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골반의 구조적인 변형 자체를 제자리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고 구조를 잃게 되면, 정상적인 구조를 잃게 되면 반드시 단축되는 근육들이 생겨요. 네. 더 틀어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단축되는 근육들이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데, 마사지를 통해서 그 근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막 풀어주게 되면 바를 때는 굉장히 좀 시원하고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네. 이 구조가 틀어져 있으면 다시 좀 자꾸 되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조를 정상적인 위치로 원래 골반 건강할 때 모양대로 바꿔주면 근육은 자연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사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골반 자체의 변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정을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불편할 때 받아서 좀 시원할 수는 있지만 마사지라도.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자꾸 되풀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보다 좀 근본적인 구조에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까지 바로 잡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중에도 그 골반 교정 효과를 내는 제품들도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거나 의료기기가 아니라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은 제품은 제품입니다. 아, 한계가 분명하게 있고 네네. 그 개인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틀어지는 그 골반 변화들을 다 바로 잡는 데는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어떤 그런 제품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인에게 한번 이 제품의 원리나 이런데 좀 어떤가 먼저 좀 물어봐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마사지나 이런 제품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지 확실하게 이 골반의 변형을 바로잡으려면 골반 교정을 받는 게 확실한 물론입니다. 방법이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 골반 교정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제부터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골반 교정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골반 교정은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먼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네. 다리를 가볍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고관절이 살짝 나왔다가 덜컥하고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마치 뭐 어깨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살짝 더 당겨주면 제 위치로 탁 들어가는 것처럼 네네. 고관절도 살짝 당겨주면 자꾸 제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게 돼서 양쪽 고관절의 위치를 바로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상기라고 해서 이제 커다란 기계가 있는데 네. 그 기계에 들어가서 다리 쪽을 묶어서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줍니다. 이 골반 주변 모든 근육들이 좀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띄워진 상태에서 이제 골반의 틀어짐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바로 잡습니다. 인상기가 기계인가요? 네, 어떤 기계인가요? 이 발목을 묶어서 네. 이렇게 다리를 이 하체 쪽을 공중으로 띄워주는 이제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안전한 거죠. 저희 이 치료법이 네. 공간척추 교정법 이 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료 효과가 좋아서 관심을 갖고 고려대학교 ERC 연구센터와 같이 MOU를 맺어서 지금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안전하고 더 인체공학적인 기계들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이 기계도 인체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분 14분이 모여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개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안전 테스트와 효과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반 교정을 할 때는 이 인상기라는 교정을 뭐 다들 쓰시는 건가요? 병원에서? 물론 이 교정에 대한 테크닉은 워낙 다양하지만 네. 이 인상기가 있게 되면 일단 시술자의 체력적인 부담도 굉장히 없고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 골반 교정을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필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골반 교정의 방법은 일단 고관절을 올바로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인상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네. 골반 교정을 한다. 요거면 끝입니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여기까지 알려주셨는데. 네, 일단 골반 교정은 거기까지가 끝이고 여기까지입니까? 사실은 모든 치료가 골반 교정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고치더라도 골반 교정을 한 후에 허리 쪽의 문제를 고치고 목 디스크나 목 일자목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골반 교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그렇고 실제 과정은 한 네.
20분 정도? 20분 정도. 네,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환자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 통증 부분이거든요. 네. 통증은 어떤가요? 이 골반 교정이 굉장히 골반이 심하게 변형된 분들이 있어요. 네. 항상 우리 몸은 골반 주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간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도 못 대게. 맞아요. 간지러워하시는 것도 사실 보호 본능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내가 너무 약한 곳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려는, 더 좀 심해지면 아파합니다. 아파서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이 많이 비틀어진 분들을 이제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뼈는 자꾸 제 위치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자기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좀 뻐근한 느낌, 묵직한 느낌이 같이 드는 경우도 있고, 네.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원하기만 합니다. 이게 그러면 틀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좀 통증의 그렇죠. 정도가 달라지는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골반 교정을 하고 나서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이 골반 자꾸 틀어지게 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분들 같으면 이제 다리 꼬는 거. 아, 네네. 네. 다리 꼬는 게 굉장히 좀 멋있기는 하지만 네. 자꾸 다리를 꼬는 방향으로 골반이 틀어지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앉을 때 여성분들 두 다리를 한쪽으로 포개고 앉는 자세, 아, 뭐 치마 입고 두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포개는 자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골반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거를 이렇게 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께가 3mm만 넘어서면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작용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좋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골반 교정법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알려주신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병원 가서 좀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 말고 좀 도움이 되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으면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뭐 집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골반이 변형되면 이 골반 이 장골릉을 따라서 이 위쪽으로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게 됩니다. 네네. 그거를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벽 같은 거를 잡고 네. 이쪽 다리를 이렇게 툭툭 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네. 마치 방향은요? 이 골반의 옆쪽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네네. 옆으로 툭툭 털어주면서 네. 그리고 뒤쪽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앞쪽으로 아, 툭툭 털어주면 자꾸 뒤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군요. 앞쪽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뒤로 이렇게 털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좀 많은 운동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리를 11자로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뒷짐을 져서 척추를 곧게 펴고 네. 이 상태로 스쿼트 운동 하듯이 마치 아. 투명 의자에 앉듯이 이렇게 앉아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데 이때 무릎을 안으로 오므리면서 앉고 일어나고 허벅지를 붙이면서. 그렇죠. 또 네. 반대로 다리를 벌리면서 아, 앉았다가 일어나고 네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무릎이 오므러질 때는 고관절은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무릎을 벌릴 때는 고관절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관절의 위치를 좀 더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허리 기립근도 길러주면서 이제 그런 운동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그 다리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차는 운동을 좀 더 많이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특히 본인이 좀 올라간 더 많이 변형이 된 골반 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봉으로 하는 뭐 교정법도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이 지름이 8cm 정도 되는 이제 원목인데 실은 뭐 이거 말고도 딱딱할수록 좋은데 네네. 뭐 달력을 좀 빡빡하게 말아서 양쪽을 고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누운 상태에서 지금 누웠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골반 부위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 봉을 댄 상태에서 네.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양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아, 누워서요? 네, 누워서 아, 이 봉을 깔고 있는 상태로 네. 이제 골반으로 깔고 있는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게 되면 이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눌리니까 자꾸 이렇게 제 위치로 좀 맞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골반이랑 허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대고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젖히고 누워 있으면 네. 그 골반과 이 꼬리뼈 사이에 이
꼬임이나 걸림이 풀리면서 이제 더 좀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허리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골반이랑 허리가 처음 시작하는 곳, 그러니까 좀 밑에 쪽이죠.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 때는 더 밑에 골반 쪽에다 대고 깔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서 네. 자꾸 이 시간은 좀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른 자세 취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좀 오래 좀 공부하시거나 업무 보실 일이 있거나 할 때 무릎 위쪽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시면 아. 네 무릎 위쪽을 이렇게 벨트나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주시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기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이 더 쉽게 바른 자세를 오래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리 꼬지 못하게 지금 방지하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지만 네. 이 자체로도 고관절의 위치를 딱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위쪽 척추에 훨씬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좀 업무를 좀 장시간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반 교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는데요. 자, 끝으로 골반 교정에 대해서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시다고요? 일단 한번 바로 잡아놓은 골반이 뭐 이유 없이 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뭐 직업적으로 한쪽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 자세나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회전시키는 운동을 많이 즐기시거나 또는 이렇게 뭐 다리꼬기 같은 안 좋은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 이렇게 좀 틀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뭐 직업적인 그런 자세를 자꾸 취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골반 교정을 자꾸 받아주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이 골반 교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했던 그런 생활 습관들이 골반 변형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김현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